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 뇌의 명령 체계를 미리 알고 공략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는 분명합니다. 그것에 따르기만 하면 우리 몸은 살이 빠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다이어트를 시작도 못하고 미루고 계신가요? 시작은 했지만 금방 포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왜 시작을 아직도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자극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이어트 자극이 없으면 다이어트 해야 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고, 다이어트 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 다이어트 시작은 계속 못하게 됩니다. 늘 시작하지 못하면 이런저런 다이어트에 늘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심지어 이런저런 다이어트 사기에 걸려들게 됩니다. 수강생분들 10명 중 5명은 다이어트 사기에 걸려들어서 입금만 하고 보조제는 받지도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예 효과가 없는 알약을 받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조차 못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모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쪄갖는 살로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욕구에, 본능에 충실히 따르면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장 기본 욕구에 충실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 생존 욕구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맛있는 것을 보고 폭식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음식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우리는 당장 먹으라는 뇌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고,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겨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처럼 먹을 것이 풍부했던 적이 아직 100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뇌의 명령 언어를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고, 그것이 바뀌기까지 100년은 턱없이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폭식을 하고 싶어도 주변에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을 찾는 것에 큰 의지가 들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우리 몸이 우리의 욕구에 충실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시대에 요구되는 능력은 만족 지연 능력입니다. 당장의 만족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물론 운동, 식단 조절, 모든 것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당장에 생명의 위험이 없다고 하여서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막 먹는 게 아닌, 의지적으로 미래를 계산해서 미래에 올 불편함을 미리 대비하고 예측해서 미래에 다가올 보상을 위해서 현재를 사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젊어서기도 하고 조금은 타고난 신체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 장기들이 조금 타고난 것이죠. 하지만 건강이란 것은 금세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살이 많이 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라면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할 경우 정말 좋은 체력을 갖게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한시라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가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은 살이 참 찌기 쉬운 시대입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 뇌의 명령 체계를 미리 알고 공략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는 분명합니다. 그것에 따르기만 하면 우리 몸은 살이 빠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미래에 다가올 보상을 생각하기보단 당장 욕구, 당장의 본능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현대시대에는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당장의 본능에 충실하지 않는 미래를 대비하고 조금 늦을 수 있는 보상을 기다리며 현재를 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이론은 다이어트의 절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이유 두 번째는 지속된 다이어트 실패와 요요의 경험 때문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고 그냥 멋모르고 막 시작하는 분들은요, 의외로 되게 잘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행동이 따라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성공에 그냥 다가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시작도 쉽고 그냥 뭐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기간에는 실천력이 받쳐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다이어트 실패와 요요를 겪으신 분들은 계속 머뭇거리다가 계속 미루면서 시작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실패가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다 해봤기 때문에 자칭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는 뭐가 단점이고 이 다이어트는 이래서 안 되고, 모든 다이어트가 따져보면 해야 될 이유보다 안 해야 될 이유가 더 많거든요. 당연히 힘드니까. 그래서 자칭 전문가가 되어서 다이어트를 제대로 시작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이어트는 확실히 뭔가 많이 아는 것보다 그냥 일단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초반에는 성과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끝까지 잘 해내기도 하고요. 우선 다이어트 실패와 요요를 많이 겪으신 분들은요, 살은 빼는 데에는 실력이 있지만 유지를 잘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방식의 능력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버는 능력과 유지하는 능력은 전혀 다른 능력이 사용됩니다. 저도 이제 30대 중반을 지나고 있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돈을 버는 능력이랑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불리는 능력은 전혀 다른 능력이더라고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저도 다이어트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직업과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보니 빼는 능력과 유지하는 능력은 정말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뺄 때는 잘하는데 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돈도 벌 때는 에너지를 많이 들이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 가면 남는 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다이어트 시도를 많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빼기도 빼지만 다이어트 실패와 요요를 많이 겪으신 분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감량할 때는 으쌰으쌰 하면서 막 밀고 나가지만 다 감량하고 나서는 이제 나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어디에 투입하느냐, 그것에 따라 감량한 몸이 계속 유지를 하고 더 좋아지거나 더 건강에 대해서 더 건강한 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살을 빼는 것보다 그렇게 유지하면서 가는 게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거나 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더 거기에 다다를 때 좀 더 그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더 난이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인생이라고 봤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사는 것이 돈을 쓰지도 않고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100% 누리며 산다는 게 정말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지만 좀 지나면 알게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못하는 세 가지 부류 중 세 번째는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하지조차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살이 좀 찌고 그리고 외모적으로 어떤 기준에 있어서 본인이 엄청나게 만족을 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행복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이미 스스로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행복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살을 뺄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몸이 날씬하기 때문에 살을 뺄 필요가 없는 분들이 아니라 이미 이제 건강상으로는 사실 살을 빼야 되는데 스스로가 큰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이 얘기의 반대는 불어난 살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일 수도 있고 자존감적인 고통일 수도 있어요. 외부의 시선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근데 저는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이어트 자극을 전혀 안 받는 거죠. 그냥 편한 거야. 누가 어떻게 보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자존감이 좀 높으신 분들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건강 때문에 보다는 외모 때문에 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상하는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외모 때문에 하는 다이어트라 해서 다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막 며칠씩 굶고 운동을 막 5시간씩 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그렇게 매일매일 하기도 힘들어요. 그럴 정도의 의지를 가진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마치 다이어트를 하면 본인은 굉장히 몸이 상할 정도로 하는 다이어트를 매일 할 수 있을 것처럼 다이어트를 걱정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몸이 상하는 다이어트를 매일 할 정도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 정도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정석적인 다이어트도 정말 잘 해낼 거예요. 오히려 정석적인 다이어트가 몸을 상하게 하는 다이어트보다 고통의 강도는 적으니까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그래서 외모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막 굶고 엄청 극단적이게 하는 게 아니라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건강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막 굶고 극단적인 게 아니라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든 외모 때문에 하는 거거든 아니면은 자존감이 엄청 높고 낮고 다 떠나서 그냥 삶 자체에 크게 이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삶에서 있어서 자기개발 중에 가장 가성비 있고 가장 효과가 좋은,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성질이 비슷해요. 다이어트와 독서입니다.
이건 100% 맞는 얘기예요. 근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그 어떤 행위보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막 꽉 차 있고 다이어트를 스스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사실 건강을 생각하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스스로를 너무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과 욕구까지 너무 사랑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너무 사랑해버린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5인분을 먹고 싶어. 그러면 내가 내 감정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5인분을 다 먹어야 돼. 그리고 다음날이 됐는데 배가 부른데도 소화불량인데도 내 감정을 또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또 라면 3개를 끓여 먹어야 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가만히 짚어보면 결론적으로 진짜 자존감이 높다면 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만, 내 식욕 같은 것만 너무 존중하고 사랑해주기보다는, 그것도 이제 사랑하면 물론 좋죠. 정신건강에 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내 육체를 또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의 정상 체중에 있어서 그것보다 계속 살이 좀 쪄나가는 상태라면 결국 건강이 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이 상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얘기는 몸을 상하게 하는 음식을 많이, 그리고 자주, 그리고 계속 많이 먹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행위는 내 몸을 사랑하는 행위는 아니죠. 내 감정과 내 식욕을 사랑하는 행위일 수는 있지만 이걸 정말 잘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존감이 높다면 내 몸도 사랑해야 되고 내 체력도 사랑해야 되고 내 몸을 아끼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나의 욕구, 또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존중을 한다고 느끼는 경우 대부분은 내 감정 자체를 사랑한다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이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사실 구애받지 않을래.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이 감정을 존중하니까 먹고 싶은 대로 살래.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게 정신건강에 더 좋기 때문에 내 몸에도 더 좋을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쁘게 하면 그렇게 이제 자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 내가 자존감이 높은지 그건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자존감이 높아서 막 엄청나게 폭식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인연정양 진짜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내가 잘 살아가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통통한 상태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운동은 또 잘 해 나가요. 내 몸을 또 아끼긴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중에 건강 수치를 보면은 이미 비만이고 조금 안 좋은 상태가 되게 많고, 또 다른 부류는 너무 극단적으로 합리화를 하는 경우예요. 이 감정에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싫은 건 그냥 강제로 해야 되고 싫고 힘들면 그냥 내 몸에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운동이나 다이어트 이런 거는 오히려 내 몸을 망친다. 그러니까 난 여기서 해방을 해서 마음껏 먹고 살래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100년 전이나 그리고 수백만 년 전에는 어떤 부류가 됐든 주변에 이렇게 먹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 스스로 감정을 너무 존중해서 먹고 싶고 막 이래도 그때는 그렇게까지 과식할 수 있는 음식이 그리고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념 자체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먹고 싶은 음식이 그냥 진짜 지금 하루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도 눈앞에 닥치면 그냥 다 물어뜯는 거예요. 산채로 물어뜯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풍성하게 열린 이제 과일 열매가 있으면 그 다 따먹고 폭식하고. 사냥이 너무 잘 됐어요. 어느 날 매일매일 사냥이 잘 되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감정적으로 살다 보면 건강을 잃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실은 장내 환경과 장내 미생물의 분포도 그런 상태가 우리의 감정의 거의 50% 이상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성격도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격은 뭐예요? 감정적인가 감정적이지 않냐로 나뉘죠. 그래서 장내 환경이라는 게 식습관과 운동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은 과일과 야채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게 주 먹이라고 합니다. 그 분포도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이 결정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도를 높이고 싶으면 우리 전반적인 몸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 감정까지 사랑하고 내 뇌의 상태 더 좋은 감정을 주고 싶으면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좀 비교적 높고 내 감정을 너무 사랑하고 내 감정과 내 자아를 너무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진짜로 행복한 시간은 좀 한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몸, 진짜 행복은 내 몸의 건강,
이 선결 조건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높은 자존감과 자존감을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좀 더 발전적인 것에 시간을 쏟는다면 정말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그분들은 누구보다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면 몸 먼저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내 맘대로 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감정 체력은 육체 체력과 비례해요. 그리고 육체 체력이 먼저 따라와야 그 다음 감정 체력이 따라오게 됩니다. 절대 감정 체력이 먼저 앞서갈 수가 없어요. 감정 체력이 아무리 앞서가도 우리 체력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그 뒤를 우리 몸 체력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신 차리고 있어도 우리 몸 체력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육체 체력이 뒷받침되고 감정 체력이 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면 의지 체력은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기분 좋은 거는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기분이 좋으려면 일단 체력이 좋아야 되고, 그렇게 체력이 좋다 보면 기분이 따라오고, 무엇을 해나가는 데는 이제 의지가 필요한데 의지까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은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하나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일단 시작하세요.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요, 눈 굴러가듯 어려운 것도 곧 해내게 됩니다. 딱 3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는 일단 물을 1리터 이상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1리터를 오늘 오후 2시 전까지 1리터를 다 마시고 또 목마르면 또 드세요. 꼭 2리터까지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10분을 걷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화 시작 단계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고, 우리가 소화와 분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통 소화가 늦게 돼서 우리가 또 살이 찌는 거거든요. 소화만 빨리 되고 분해가 잘 돼서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생각보다 우리가 살이 찔 만큼 많이 먹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먹고도 소화를 시키지 않고 누워있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 음식물이 지방으로 변환되는 비율이 많은 거예요. 혈당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안 됩니다. 혈당이 또 너무 급속도로 떨어져도 안 되지만, 너무 오랫동안 혈관에 머무르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 너무 동안 오래된 혈당으로 인해서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고, 그 너무 오랫동안 유지된 혈당들은 지방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은 뒤 10분은 소화 시작만 되면 소화는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10분 동안은 일단 걸으면서 장기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세 번째는 공복을 의도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규율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규율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규율이 없어도 우리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규율이 없어도 우리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긴 공복 시간이 유지가 됐습니다. 24시간, 48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린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복이 우리의 기본값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뭘 먹고 싶은 것 자체가 많이 없었다고 해요. 초가공식품 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떠오르라 그러면 대부분 초가공식품입니다. 자연식품 그대로를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이 정제된 상태로 우리한테 공급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당시는 소금, 설탕도 따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 자체를 많이 먹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억지로 쑤셔 넣었던 거예요. 살려고. 그래서 공복을 최소 12시간 정도 정해두시고 종종 16시간 이상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6시간 이상이 익숙해진다면 그것을 매일매일 해보세요. 정말 쉽고 오히려 공복인 상태가 일도 더 잘 되고 너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일단 잘 굴러갑니다. 저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일 욕심도 있고. 그러려면 저는 공복이 꼭 필요해요. 공복이 없이는 저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잖아요. 모든 혈액이 소화장기에 쏠려서 뇌에 공급될 혈액이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복 시간 16시간까지 목표로 해서 꼭 실시를 해보세요. 저는 과식한 날이 있으면 최대 20시간까지도 공복 시간을 유지합니다. 단 물이나 커피는 마십니다. 과식을 자주 하면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무리 건강한 걸 먹어도 뭘 먹으면 몸에서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음식들을 다 검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면역 반응들 자체가 많아지면 염증이 몸에서 많이 생깁니다.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곧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많이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염증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규칙적으로 공복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염증이 싹 사라지고 음식에 좋은 것들만 우리한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가공식품 그리고 안 좋은 식품들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염증이 더 생기겠죠. 이거는 우리가 먹던 음식들이 아니니까.
우리 몸에 그렇게 이상적인 음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장기들은 휴식을 하게 됩니다. 휴식하면서 낡은 세포들은 새로운 세포로 바꾸고요. 내장 지방들이 왜 쌓이냐면은 우리 이제 소화기관들이랑 여러 가지 이제 지방을 처리하는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기들이 쉴 동안, 우리 몸이 쉬는 동안 이 지방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염증을 없애면서 지방들을 처리할 에너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복하는 동안 그런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유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12시간 이상부터 시작해 보시고 의지력이 좋은 날에는 16시간, 18시간까지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